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외할머니의 사랑과 이야기를 그림에 담고 있는 심보름 작가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도 신 작가님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엔 좀 어떤 작품을 좀 준비하시나요? 저는 요즘 보리차 레시피라는 책을 이제 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거를 독립 책방에 입고하러 다니고 있어요. 네, 이제 보리차 레시피면 뭐 보리차 만드는 방법? 네네.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군요. 1월에는 좀 그런 작품 활동이나 이런 게 좀 많으신가요? 좀 바쁘신가요? 어떤가요? 전시는 보통 하반기에 많고 네. 상반기 때는 주로 작업을 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맘때쯤에 이제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 시기군요. 네네. 그렇군요.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찾아뵈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신 작가님이 외할머니의 모습을 이제 작품에 담게 된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 이제 그 작품들을 가지고 2019년에 첫 개인전을 여셨잖아요. 네. 좀 어떤 전시회였는지 궁금한데요. 2019년에 열린 이날생전이라는 개인전은 네. 탁골미술관의 신인 작가 지원사업 공모전에 당선된 전시예요. 네. 그래서 첫 전시를 여는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고, 제가 이제 거기 당선이 돼서 전시를 열었는데, 첫 전시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할머니 모습을 담은 작업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많은 생각 끝에 나온 전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공모를 이제 받아서 돼서 이제 거기서 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신 작가님 말고도 다른 작가들도 함께 이렇게 공동 정시를 하고 그런 건가요? 개인전은 우선 한 명만 뽑는 거고, 그 전에는 4명이서 단체전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단체전을 했었고, 네. 이번에 뽑힌 거는 정말 오롯이 혼자 된 거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혼자서 이제 개인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본인만의 그런 공간을 꾸밀 수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전 제목이 네. 이날 생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상당히 전래동화 같은 이름인데 뭐뭐 별주부전 땡땡전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이날 생전은 네. 평생 동안이라는 뜻을 담은 할머니의 입버릇 같은 말이에요. 할머니가 자주 했던 말인가 봐요. 네. 할머니가 항상 이날 생전 너네 두 것 키우면서 내 청춘 다 바쳐 키웠다고 항상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네. 이날 생전 내가 네. 너네 뭐 해줬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서 네네네. 이날 생전이군요. 네. 제목 잘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할머니의 이런 인생과 손자들에 대한 사랑이 좀 함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생애 첫 개인전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 같고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전시회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탑골미술관이 꽤 상당히 큰 규모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시 공간이 너무 커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좀 꽉 차게 재미있게 구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 그 공간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탁골미술관이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큰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개인전 공간도 좀 상당히 컸었나요?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 놓은 작품이 별로 없으면 상당히 비어 보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개인전에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직접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공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맨날 나 그리지 말고 이제 예쁜 꽃이나 그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네. 근데 이렇게 개인전 하고 책도 출간해서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응원을 좀 해줘야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 공간 안에서 구성을 혹시 어떻게 좀 하셨나요? 제가 할머니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해져 있어요. 거의 할머니의 그런 동선이 정해져 있나요? 동선이 정해져 있어서 할머니가 15년간 밭을 가꾸셨거든요. 이제 시골에서 항상 밭일을 하시다가 서울 올라오셨는데, 서울에서도 밭일이 하고 싶으신지 작게 주말 농장 같은 걸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제로 했던 작업들을 이제
거의 처음에 네, 했군요. 예. 전시 초반부에다가 하고, 네, 예.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는 뭐 알뜰시장이나 아니면 뻥튀기 하시는 아저씨랑 대화 나누는 네. 네, 그런 작품들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 안에 들어와서 할머니가 집안일을 하고 부엌일을 하는 그런 이렇게 루트로 네. 네, 동선을 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시회도 구경하는 방식이 할머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게끔 그런 식으로 네네. 구성을 했다는 얘기군요. 네. 예, 할머니의 동선이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게 재밌네요. 아, 네, 네, 늘 맞아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나 봐요. 네. 그렇군요. 그 작품 중에 거기 작품 중에 이제 뭐 겨울과 봄 사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알뜰시장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게 좀 확실히 할머니께서 좀 평소에 어떻게 동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좀 굉장히 아기자기한 자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 크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똑같지만은 자수 크기들이 다 달라서 어떻게 그런 걸 정하나요? 네. 할머니를 크게 보여줘야 되는 작업들은 네. 조금 더 그림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니는 거리나 뭔가 주변 풍경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크게 네, 사이즈를 잡는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그 좀 할머니께서 이제 아파트 밖에서 고추도 말리시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진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음식을 뭐 인터넷으로 시키기만 하면 새벽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바로 막 아파트 앞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할머니께서는 거의 뭐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신 것 같아요. 좀 할머니께서 그런 뭐 마켓 뭐 그런 거는 이용 안 하시나요? 네. 아직까지도 배달을 신기해하시고 네. 할머니는 먹는 거라고 하면은 다 온전히 할머니가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 먹는 거는 네, 최대한 좋은 거 깨끗한 거 먹이고 싶어 해서 네. 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희 집은 고추장, 된장, 간장을 다 담아 담아서? 먹어요. 네. 그래서 매해년 담는데 그때마다 참여하고 네, 영상이나 다 찍어놓고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저는 책으로 만들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약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보리차 레시피 같은 책도 그 네, 중에 그것도 일환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신 작가님도 이제 할머니 따라서 그런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만들다 보면은 요리 실력이 좀 굉장할 것 같아요. 본인의 요리 실력 어떤가요? 어렵지 않게 하고는 있어요.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아, 네, 적어도 만들 때 음, 열심히 인터넷 보고 이렇게 찾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그쵸. 자주 해먹는 거는? 그렇군요. 음. 그 이제 파나와 자수 작품 보면은 확실히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화도 물론 많은 분들이 회화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자수와 파나는 흔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보시는 관람객들도 신기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관객들의 반응은? 맞아요. 그 자수랑 파나가 흔치 않은 재료여서 네.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시는 것 같고 탁골미술관의 그 관람객이 그 서울 노인복지센터 안에 있어요. 네. 탁골미술관이.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봤군요. 네, 한 70%가 다 어르신들이고 네.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진짜 자수인가 하면서 만져보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작품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몰래 만지세요. 네. 그러고 또 제가 할머니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참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공감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을 되게 오래 보시는군요. 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름 작가님은 전시회를 물론 본 분들도 느끼는 바가 많겠지만 전시회를 하고 나서 좀 본인도 느낀 게 좀 있었나요? 어떤 게 느꼈나요? 저는 항상 전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겠지만은 좀 할머니랑 손녀가 같이 와서 보기를 가장 권장해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큼은 할머니를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고 본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분들의 안부를 한 번 정도 더 물어봤으면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손녀 데려와서 전시를 보고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옛날 얘기도 이제 막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그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들이 이렇게 작품을 보러 오거나 그러진 않나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러 왔었어요. 거기 네. 탑골미술관이다 보니까. 좀 확실히 생소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그 젊은 친구들은 많이 못 오는군요. 네, 와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네. 다 자기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족들 가요. 생각난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좋은 기회니까. 네, 맞아요. 저도 할머니 보고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랑 함께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아까 작품 중에 다른 작품들 콩 심기, 보리차 레시피 같은 것도 이제 만드신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러면 할머니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나요? 그것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콩 심기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그 밭에서 일구는 콩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앞면에는 할머니가 그 콩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네. 뒷면에 이제 자연이 콩을 키워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리고 보리차 레시피는 할머니가 보리차를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겉보리를 사다가 이제 씻어서 말린 다음에 볶아요. 볶고 나서 우려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과정들이 아니네요. 네. 우리가 흔히 보리차 만든다 그러면 저기 있잖아요. 보리차. 네, 그렇죠. 그거 사서 이제 물에다가 넣고 오랫동안 티백으로. 끓이면 그렇죠. 티백으로 오랫동안 끓이면 나오는 게 보리차인 줄 알았는데 네네. 할머니께서 진짜 하시는 보리차는 진짜 보리차죠. 진짜 보리차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진짜 보리차 레시피는 이 할머니가 뭐 직접 보리를 담는 과정, 또 이제 가족들을 위한 보리차로 나오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는 파나가 또 등장을 하나요? 아니면은 어떤 게 사진을 넣는 건가요? 콩 심기에는 파나 작품이 들어가 있고, 파나 작품 들어가고, 네, 보리차 레시피도 사실은 파나로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보리차에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려넣긴 했었는데 이제 글과 같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파나보다는 뭔가 조금 더 할머니의 손가락, 두툼한 손가락도 들어가 있고 네. 부엌의 그 환경 같은 거 또 네.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파나 작업보다는 사진이 조금 더 맞겠다 싶어서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보리차 레시피는 사진이 들어갔군요. 네. 그때 예전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사진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얼굴은 안 나오고 얼굴은 최대한 안 나오는 식으로 해서 배도 조금씩 가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담았군요. 네. 그 이야기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할머니의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어져 있나요? 네, 제 책에는 할머니의 사투리가 포인트인데 주로 어떤 말들 이렇게 하시나요? 그 콩 심기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물을 찌끄려. 물을 찌끄려. 네. 사투리군요. 네, 사투리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투가 할머니를 더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사투리를 더 선택을 했군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말투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좀 확실히 책에서 생동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읽고 싶은,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서 읽고 싶은 책이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림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사실 그림책은 뭔가 말로 직접 이렇게 읽어야 그 맛이 사는 것 같아. 그쵸. 저도 예전에 이제 동생들 그림책 읽어준다고 자꾸 막 그림책 읽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말하면서 읽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제 보름 씨가 만든 책에는 이제 할머니의 말투가 담겨져 있으니까 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도전적이죠. 물 찌끄려 뭐 이런 거 재밌네요. 그 작품을 만들 때 그러면 좀 어떤 고민을 주로 하시면서 만드나요? 아무래도 사투리를 어디까지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너무 못 알아듣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한 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그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보면 각주 같은 거 달려서 밑에 막 그쵸, 적기도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예 안 하시나 봐요. 각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제 고등학교 친구가 네. 집에 놀러 오면은 네. 할머니랑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가 그렇죠. 항상 계시니까. 그러면은 대화가 가끔 잘 안 돼요. 네. 잘 못 알아듣겠대요. 네. 그래서 그치만은 그 할머니가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느낌은 아니까 네. 느낌만이라도 가져가는 게 아, 네, 그것만이라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각주가 있으면 그 맛이 안 살 것 같긴 하네요. 네. 예. 그냥 뭔가 그렇죠. 모르는 상태로 예, 그냥 지나갔으면 그냥 좋겠어요. 예. 대충 그런 분위기에 음. 그런 의미인가 보다라는 걸 아예 유추하게끔 네네. 책에서 그렇게 만든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런 할머니의 사랑 외에 또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할머니의 최대한 할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좀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책을 시작하게 된 거고 네. 조금 더 유통이 쉽잖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그래서 많이 찍어낼 수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책을 시작했고 할머니의 지혜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알고 네. 계신 부분들이. 그걸 좀 기록해야겠다. 네, 그런 거를 기록하고 또 많이 나누고 싶어서 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작가님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다 그랬는데 좀 그런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부모님의 빈자리가 더 채워졌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그 원래 좀 보통 딸은 엄마와 딸 사이엔 친구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신 작가님은 할머니와 좀 친구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집 전부 친구 같아요. 아빠 포함해서. 아, 그럼 가족이 그렇게 지내는군요. 네, 네. 예. 근데 엄마랑은 약간 투닥투닥거리는 면이 있는 것 같고 할머니는 그냥 마냥 좋아요. 예. 그럼 할머니랑 싸우신 적 없습니까? 네, 딱히 없어요. 진짜요? 밥 안 먹는다고 혼난 적은 있어도 싸울 일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사람이 싸운다는 거는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싸우지 않는다는 건 누구 한 명이 맞춰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할머니께서 맞춰주시나 봐요.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제가 맞추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의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잔소리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까 밥 네. 빨리 먹어라 뭐. 밥이 가장 예, 중요한 분이시라. 예. 근데 그런 거를 또 신 작가님께서 화 안 내시고 그냥 그러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자수파나 이제 하시기 전에 어렸을 때도 할머니 그림 혹시 보셨나요? 어릴 때는 할머니를 그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는. 네. 보통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풍경 그런 거 그리고 네, 사람은 잘 안 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님 대학교도 그림 미술을 하는 대학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험 볼 때 그림 그리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떤 그림 그때는 그리셨어요? 1, 2학년 때는 네. 아직 주제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을 때 그때도 풍경 그리고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랬어요. 네. 네, 3학년 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그 돌아가실 뻔한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할머니를 계속 그랬군요. 그렸죠. 그러면은 이제 할머니가 좀 이제 좀 건강상 문제가 있기 전에 네. 그럼 다른 직업도 혹시 생각하시고 그러셨어요? 아마 네. 작가를 안 했다면은 네. 아동미술 선생님 돼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다른 쪽으로도 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동 미술 또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 네네네. 네. 그 아동 미술 교육에 대해서 네.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아동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4년간. 그게 좀 네. 경험이 됐군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예체능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 이제 가족들이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작가님의 경우는 어땠어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서 네. 미대 갈 거라는 거를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이. 네네. 네. 그리고 어릴 때 벽에 막 낙서를 해놓으면은 못하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네. 아니면은 종이를 깔아준다든지. 네. 근데 저희 집은 그냥 나중에 나갈 때 벽지 도배 새로 하고 가면 된다고 그냥 그리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게끔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벽지에 나도 장난 많이 했었는데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말리지 않으신 거 보면은
그 애기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신 작가님의 그런 자유로운 상상의 나래를 좀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름의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하긴 한데 이거를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그림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경제 활동이 가능한 미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래서 강의도 했었고 미술 강의, 네. 그리고 또 굿즈 같은 것도 제작을 했었어요. 네. 네, 작품을 기반으로. 네. 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네. 네, 조금 더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네, 좋은 고민이었죠. 하긴 이제 자기가 즐겁게 하는 일도 좋지만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 경제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좀 그런 뭐 그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버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잘 이루어지나요? 어떤가요? 너무 신뢰가 되는 질문인가요? 직장인만큼 달달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주 재밌게 들어와요. 아주 익심하게 재밌게 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이런 상황에 들어온다고 네.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재밌게 돈이 들어온다는 표현 되게 재밌네요. 그럼요.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재밌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인 작가로서 앞으로 보여주실 게 무궁무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작가로서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세운 목표가 있을까요? 올해 계획. 네. 저는 올해 계획도 계획이지만 앞으로 할머니랑 둘이 같이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에요. 할머니와 가게. 네. 어떤 가게? 그래서 가게 이름이 옥님의 달인데. 옥님의 달. 네. 옥님 할머니랑 손녀 보름이 같이 함께 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트샵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좀 작업할 때도 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는군요. 네. 홈페이지도 만들고.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건을 파신 분은 뭐 친작가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네. 만약에 나중에 샵을 차리게 되면 할머니가 주인 1이고 제가 주인 2예요. 이미 그게 다 정해졌나요? 그럼요. 할머니도 집에만 계속 있고 싶진 않다고.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시군요. 네. 자,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희 방송이 이제 북한에도 송출이 되기 때문에 뭐 북한 청취자분들에게 혹시 할 말 있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디 계시던지 항상 그냥 건강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곧 겨울도 끝나가요. 달력을 보니까 24절기의 마지막이 대한이 이제 곧 돌아오고 대한 끝나면 바로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라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남네요. 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맞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자, 도전의 천리길, 지금까지 할머니의 사랑과 이야기를 판화와 자수로 전하는 신보름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가님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